5, 4, 3, 2, 1. 우리들의 방랑기 나 있는 그대로 나대로 토크의 메인 MC S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정말 오랜만에 지금 다시 오게 됐는데 제가 몇 달간 좀 미식축구랑 다른 활동들이 많아가지고 팟캐스트에 그만큼 신경을 못 썼는데 오늘 게스트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엄청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었던 장르의 음악을 하고 있는 분이고요. 그분 소개는 이제 직접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인준이라고 하고요. 밴드 자니스파크에서 베이스 겸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나이는 29이고 이제 곧 30인데 20대 마지막을 코로나로 날려서 약간 기분이 안 좋네요. 올해 저도 비슷하게 이제 미식축구 관련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많은데 코로나로 다 못하게 됐잖아요. 인주님도 좀 비슷하지 않으신지? 저희는 공연을 하니까 아무래도 관객들이랑 호흡하고 코로나 이게 정말 마스크를 쓰는 이 행위 자체가 정말 애가 갑자기 너무 깊게 들어가나? 네. 마스크를 쓰는 행위 자체가 너무 진짜 대단한 벽이 되었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라이브 공연장에서 작은 곳에서 공연을 하면 팬들이 너무 신나서 무대에 올라와서 다이빙도 하고 마이크 뺏어가서 부르기도 하고 막 같이 부르고 이러는데 그런 걸 이제 못하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음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요새 막 다른 가수들 공연도 보면 다 무관중으로 하고 있고 차에서 와이프 움직이고 있고 네, 차에서 뭐 보고 있고 또 운동 같은 경우에도 무관중으로 그 관중 소리 틀어놓고 미식축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도 다 골 넣을 때 환호성, 골 뭐 먹혔을 때 안 좋은 소리 이런 거 틀어서 네, 틀어서 하고 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좋은 기회에 요즘에 그래서 밴드를 공연을 하기가 힘드니까 약간 그런 이런저런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또 재밌는 거 하자고 해가지고 신나게 왔습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 제가 원래 평소보다 지금 텐션이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 하던 지금 트레이너 일도 못 하고 있고 미식축구는 전부터 못 하고 있고 또 그 일반인들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 미식축구 원데이 클래스를 하다가 그것도 중단하게 됐고 제가 하려던 게 다 지금 멈춰가지고 집에서 며칠 동안 진짜 좀 우울하게 있다가 좀 용기를 내서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그럴 또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준님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실 밴드 활동을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시작했으니까 5년 됐는데 15년 11월에 첫 음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년 딱 됐죠. 5년 됐는데 그 5년 동안 한 번도 그러니까 다 같이 쉰 적이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여행을 가거나 뭐 어떤 개인적인 일들이 있을 때 한 명씩 쉬면 사실 나머지 두 명도 쉬면 쉴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두 명이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각자 가지는 시간 말고는 통째로 밴드가 이렇게 스탑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반강제적으로 약간 그렇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2, 3년 지나고 나서는 뭐 1년에 한 50번 가까이 해요. 그러면은 1년에 52주니까 거의 매주. 근데 추석 이럴 때는 막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2번, 3번도 하고 하니까 하여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요. 그러면 이제 계속 바쁘죠. 평일에 합주하고 공연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막 정신이 좀 없었는데 반강제로 쉬게 되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코로나가 터지고 일단 안전이 우선이니까 뭐 공연장도 쉬게 되고 저희가 먼저 잡혀있던 공연을 취소한 것도 몇 개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역을 완전히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보러 팬들이 왔을 때 혹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그쵸. 그런 부분들도 되게 신경이 쓰이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겠다 싶어서 취소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2주도 쉬고 한 달도 쉬고 하는데 뭔가 되게 주말에 할 일이 없어지니까 맞아요. 우리는 주말에 하는 일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없어지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수민이는 약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로 계속 에너지 있는 뭔가를 계속 하다 보니까 힘들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쉬다 보니까 나 그러면 쉴 때 뭐 했지? 약간 이런 생각 하게 돼서 요즘에는 그냥 맞아요. 그 말씀이 되게 좋은 게 저도 뭐지 정말 몇 년간 뭐 컨텐츠 만들고 미식축구 하고 이래가지고 항상 그 에너지가 넘치던 상황이고 항상 그 아드레날린이 막 나왔던 그게 거기에 너무 적응을 하다가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진짜 너무 조용하고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했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그걸 견디느라 좀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스케줄이 다 일부러 스케줄 짜놨어요. 좀 바쁘게 살려고. 그래서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명상하고 스트레칭하고 홈 트레이닝이나 러닝 같은 거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안 하면 늦게 일어나니까. 그런 거 안 하면 그치. 또 늦게 일어나고 맞아. 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 생활이 좀 싫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쉴 때 뭐 했지 하면서 저는 그러니까 사실 뭐 트레이너나 운동이나 이런 거는 되게 단계가 높아지기 전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렇죠. 이 공연 같은 거는 코로나 초반부터 계속 먹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쉬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쉴 때 뭐 했지 해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뭐 했지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진짜 저 책을 진짜 좋아했는데 오랜만에 책도 좀 읽고 그냥 뭐 요즘에는 며칠 전부터 시작한 건데 토익 공부 시작했어요. 저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바디랭귀지로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까지 막 문법이나 이런 거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 못했는데 수능 보고 처음으로 영어 시험이라는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나름대로. 토익이요. 토익. 아직은 되게 재밌어서 그래서 해가지고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3개월 뒤에 한번 시험 봐야지 이 생각으로 하고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재밌고 옛날에 밴드 하기 전에 뭐 했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다시 이거 해보고 그치 밴드 안 할 때는 밴드가 하는 저희는 펑크락이니까 신나는 음악인데 이 밴드 음악 펑크락을 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했지 약간 하면서 원래 좋아했던 음악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누군가가 아프고 뭐 아플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안고 가는 게 너무 불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되돌릴 수는 없고 살아는 가야 되니까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다가 보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 방금 해주셨던 말이 어떻게 보면 그 본인한테 진짜 중요했던 일이 없어지고 나서의 멘탈 관리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힘든데 인주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그냥 쉽게 하신 것 같은데요. 분명 초반에도 저랑 비슷하게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듣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멘탈 관리를 했는지도 좀 되게 궁금합니다. 밴드를 그렇게 약간 뭐 코로나를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면 공연장에서도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밴드들이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 밴드가 하루에 공연에 다 하면 그건 콘서트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모객을 하는 건 너무 힘들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 라이브 하우스는 공연을 일부러 콘서트를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은 다 이렇게 밴드들이 여러 개 콜라보 해가지고 같이 하거든요. 조인트 공연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연락이 왔을 때는 계속 하다가 이제 저희가 또 올해 사실 코로나 초반에 4월쯤에 새로운 기타리스트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4인조가 된 거죠. 이제 4인조 밴드가 돼가지고 같이 활동을 열심히 하자. 이제 지금이 아니면 활동 중에 새로운 기타리스트를 데려오는 건 그 시간적인 부분에 해결이 좀 안 되잖아요. 뭔가 갑자기 끼워 맞춰야 되고 좀 연습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공연장에서 저희를 부른다고 했잖아요. 네네. 공연장에서 불렀을 때 저희가 뭐 멤버가 새로 와서 재정비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절을 몇 번 하면 연락이 안 와요. 그쵸. 이게 우리가 싫어서 안 온다기보다는 얘네는 재정비 중이니까 하고 안 오거든요. 근데 그럼 다시 우리가 연락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조금씩 약간 멀어지거든요. 지금 계속 씬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보여줘야 씬에서 계속 공연을 하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못 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안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생각 있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니까 그러면 지금 한번 새 멤버를 데려와서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스텝업을 해볼까 이제 한 거죠. 그 전까지는
3인조로 했던 거에서 이제 그 3인조 밴드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가진 거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4명 네 번째 멤버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도 생각할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 달려야 되면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뭐가 부족한데 이건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데 달리지 못하고 자꾸 멈추게 되니까 그 멈춰서 있을 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뭐가 부족하지? 이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밴드들끼리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러저러한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문제들을 잡지 못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나갔을 때 진짜 큰 무대에 가고 큰 밴드가 되고 대단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결론을 내린 게 지금 당장 우리가 굳이 여기서 지금 바깥의 상황도 그렇고 우리 내부의 상황도 그런데 굳이 힘들게 그렇게 가느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 개인적인 것들을 해결하고 뭐 부족한 건 채우고 남는 건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하는 시간을 가지자 해가지고 지금은 밴드를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밴드 쉰 게 사실 2달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쉬면서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근데 뭔 얘기하다 이거 왔냐? 그 갑자기 열심히 하던 걸 내려놨을 때 순간적으로 멘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게 아마 우리 기타리스트 똑같았을 거예요. 드러머도 똑같고 네 번째 멤버는 사실 좀 당황스럽죠.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왔는데 끝나니까 쉬자고? 뭔 소리야? 달리자고 그러더니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저랑 제 기타 치는 다 원래 있던 기타 치는 친구랑 같이 만든 밴드인데 송라이팅은 그 친구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작곡은 컴포지션 다 하고 저는 이제 그런 거 하고 나머지 인디 밴드는 인디펜던트니까 다른 어떤 제반적인 것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뭐 비즈니스 아닌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뭐 예약이나 뭐 준비나 뭐 서류 작업이나 이런 거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내가 좀 더 잘하니까 나 이런 걸 집중하고 음악적인 부분도 하겠지만 당연히 이런 걸 이렇게 할게 이렇게 약간 분업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얘기 차이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기타 친구가 형 우리 서로 부족한 거를 지금 채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사실 처음에 갑자기 얘기가 들어온 거라 당황하긴 했는데 들어보니까 맞긴 맞았어요. 그래서 일단 오케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근데 갑자기 얘기를 들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나 뭐 하지? 이 생각이 당연히 들었죠. 저는 학교도 음악 전공이 아니고 취업한 친구들 다 보면서 그냥 나는 이거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걱정되는 게 당연히 있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이 정도까지 해도 되나 싶은 게 있는데 당장 내 앞에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다 덮어둔 거예요. 덮어두고 그냥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밴드를 안 하게 될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을 때 너무 약간 충격이 컸어요. 왜냐면 저는 맨날 자니스파크 아니면 다른 밴드는 할 생각이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말도 그렇게 하고 다녔고 그 전까지만 해도 무슨 다른 밴드를 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나한테 그러니까 너무 오래 봤으니까 한 10년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봤으니까 얘기를 못하고 혼자 고민하다가 지금 밴드 쉬어야 될 듯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데 또 그게 이해는 가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막 보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 그래서 너무 갑자기 쉬게 돼가지고 집도 가깝고 우리 연습실도 코앞이라서 보려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걔가 그렇게 힘든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우리가 부족한 걸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내가 거기서 또 이렇게 붙잡거나 이렇게 대충 하던 대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했는데 오케이 하고 나니까 나는 너무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 저는 좀 숨기는 게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 이 프로그레스를 보여주는 걸 되게 싫어해요. 과정을 다 된 결과만 보여주는 게 좋지. 그래서 수능 공부하거나 막 공부하고 할 때도 공부한다는 거 말 안 하거든요. 다 되고 나면 나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타입이에요. 집에서도 공부 안 해요. 엄마가 공부한다고 하면은 아이고 잘하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 하기가 싫어져요. 되게 그러니까 신기한데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인데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것 같잖아요. 누구한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실수도 많고 실패도 있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보이는 게 좀 어릴 때부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고민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또 친구들한테 처음에 나 밴드 쉬어 이 얘기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시간이고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밖에서 친구들은 계속 밴드 하던 친구가 밴드 쉬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나머지 얘기들은 모르니까 깊은 속 얘기는 모르니까 왜 무슨 일 생겼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설명하는 것도 싫고 내가 약간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잘하는 것 같았는데 역시 안 되는구나 싶은 느낌도 좀 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역시 근데 제가 아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뭐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이런 걸. 근데 그게 저도 고치고 싶은 성격 중에 하나인데 역시 이번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성격이 별로 안 좋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힘든 거를 그냥 다 얘기했거든요. 너무 힘들어 버리니까 그냥 주변 친구들이 다 아는 친구들한테 그런 걸 얘기했어요. 내가 이래서 너무 힘든데 이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내가 어떻게 할지 내 앞을 정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저는 진짜 힘든 일이었는데 그걸 그냥 얘기하고 걔네가 또 얘기하는 걸 듣고 또 근데 생각보다 걔네 대답이 뭐 별로 그렇게 막 힘들게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되게 편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런 걸 좀 듣고 나니까 초반에 괜찮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또 혼자 가지고 있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얘기 하려고 너무 길게 왔는데 아니 남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는 걸 그냥 얘기하고 이러저러한 솔직해지니까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그렇죠. 내가 그 밴드를 쉬는 게 사람들이 약간 그게 무서운 거지. 내가 밴드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쉬었는데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 했는데 이게 쉬게 됐대. 그러면 사람들이 너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약간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역시 그렇게 됐구나 뭐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게 무서웠는데 그냥 편하게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힘들어서 얘기해보니까 그래? 그러면 쉬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되겠네. 별거 아니더라고요. 약간 맞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인주님이 얼마나 밴드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랑 또 저도 개인적으로 공연은 2번 갔는데 그 베이스 치실 때랑 뭐 노래 부르실 때 그 밴드에서 막 팬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진짜 멋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몰두하고 빠져 있고 이 사람 진짜다 이게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형이 그리고 또 영상으로도 많이 인스타에 올려주고 했으니까 그래서 쉰다고 했을 때 아무도 역시 뭐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소리 절대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근데 또 이제 그냥 안 그런 척해도 그게 약간 겁났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터놓고 나니까 생각보다 처음에 힘들었던 게 금방 없어졌어요. 그래? 그럼 다른 거 해볼까? 아니면 그래? 그럼 좀 쉬어볼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그걸 이겨냈냐고 물어보면은 확실히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게 맞구나. 다른 것도 다 어떤 뭐 이쪽 고양이도 있을 수 있고 노래도 있을 수 있고 운동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다 좋은데 결국에는 이 위로를 하는 건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도움을 얻었죠. 그게 제가 우연히 군인 영화들이 요새 막 좀 뭔가 아드레날린 넘치는 게 필요해서 요새 전쟁 영화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기서 막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제 군인들이 전쟁을 갔다 와서 가장 많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뭘까? 죽은 동료가 생각나서? 저도 그런 건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물론 거기에 그게 다 해당이 되긴 하는데 이 군대 후유증 때문에 자살을 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남한테 얘기를 하지 못해서 그리고 군대라는 데가 애초에 훈련소부터 이제 뭐 미군에서는 뭐 여자처럼 울면 안 된다. 너 감정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도 얘기할 데가 없는 거고 할 줄을 모르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해왔고 근데 그 트라우마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클 거 아니에요. 옆에서 사람 터지고 그리고 저도 그 제 친구가 군대 갔다 그 미군 친구 중에서 전쟁 갔다 온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주변에서 애기들도 막 이렇게 날아다닌대요. 뭐 로켓 맞아가지고 날아다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그 애기들이 와서 총을 겨누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애기를 스나이퍼가 그 애기를 본 앞에서 쏴버리고 뭐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충격을 받고 돌아오는데 얘기할 데가 없어서 다 죽는다고 들었어요. 그러겠네. 어차피 그 위로는 해줄 수 있어도 공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도 사실 그 입장에서는 내가 갔다 왔는데 그렇게 너무 힘든데 주변 사람들 얘기해도 어차피 그 사람들은 완전히 이해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그러겠네. 그래서 진짜 좋았어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편하게 얘기하고. 맞아요. 그게 진짜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 살다가 또 한국에서도 와서 느낀 게 뭐 미국도 그런 면은 있는데 한국이 좀 더 남자는 이러면 안 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주님도 되게 그런 스타일인 거거든요. 상남자 뭔가 마초 제가 느꼈던 거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이미지를 지키려고 좀 더 표현을 안 했던 것 같고 뭐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만약에 듣고 있다면 지금 시기는 누구나 힘들 거고 정말 그 힘듦이 몇 배로 커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제발 혼자서 견딜 필요 없이 그냥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들 꼭 잡고 얘기를 한번 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누구나 똑같은 상황에 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재밌었던 게 아까 소개를 자니스파크 베이스 보컬입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당장 일주일 뒤에 제가 자니스파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다른 소개를 뭘 해야 돼? 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니스파크가 있음으로써 내가 완성되는 건가? 음악을 해야지 내가 완성되는 거야? 이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막 우울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재밌어요. 요즘 그 밴드 활동을 쉬면서 했던 그 2달이 전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로 내가 좋아했던 게 뭔지 아까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네. 원래 뭐 했지? 약간 이런 거 찾아봤던 게 있는데 그 옛날에 그냥 했던 게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뭐 금전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지금 다 같이 힘들고 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있으면 다 그렇게 그러니까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게 안 되면 그리고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엄청 고민해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고민해서 얘기한 것보다 되게 편하게 해줬던 게 그냥 이제 다른 거 해봐. 약간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그게 막 위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할 말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다른 것도 해보고 이래 이런 얘기 해주는 친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위로해주다가도 자꾸 듣다 보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빈말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 말고 진짜로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진짜로 다른 걸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한다고 약간 갑자기 밴드 하다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한대. 그럼 사람들이 약간 쟤는 음악 하다 말고 뭐해? 안 되니까 포기했나? 이런 생각 할 것 같고 다 그렇게 걱정하는데 생각보다 남 고민할 시간에 그거 재밌게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막 그거를 핑계 삼아서 대충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재밌는 게 있어서 할 수 있으면 그냥 그거에 몰입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당연히 이게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면 돈은 있어야 되니까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근데 막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돈이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그 일이 내 인생의 다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 벌기 위해 하는 뭔가하고 그냥 끝나고 나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은 언젠간 일은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도 하고 일이 너무 좋아 일만 보고 살다 보면은 힘들잖아요. 일 끝나고 나면 뭐 해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쵸. 취미가. 저는 제 스테레오 타입이기도 한데 막 미국 드라마 보고 막 미국 다큐멘터리 뭐 외국 다큐멘터리 보고 가보기도 하고 막 하면서 느낀 게 걔네는 혼자 있어도 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재밌어요. 그냥 얘기해도 처음 유럽 갔을 때 너무 재밌었던 게 TV에서 보던 게 거의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도 그 다 문화랑 외국인이고 이런 게 그 막 우리는 문 열려 있으면 문 열고 들어가면 뒤에 누가 있나 쳐다보지도 않는데 거기서는 내가 제일 앞이었는데 뒤에 2명 있으면 2명 지나갈 때까지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이제 네, 문을 네. 몇 번 맞았어요. 그걸 이제 당연한 건 아니지만 잡아주겠지 그게 했는데 거기서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며칠 한 3일 정도 있으면 내가 제일 앞이면 내가 문을 잡아주고 걔네 지나갈 때 그냥 눈인사하고 이런 게 약간 저 되게 별거 아닌데 저는 이게 서로 교류하는 거구나 소통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도 혼자 있는데 그냥 눈 마주치면 인사하잖아요. 얘기하고 뭐 하와이 얘기하고 막 하는데 영국에서 진짜 너무 신나가지고 밤에 혼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렸는데 정류장에 누가 외국인이 하나 있었나? 그랬는데 한 5분 남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가지고 막 영어도 진짜 못하는데 말 걸고 얘기하고 이랬는데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일이 끝나고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지 이런 걸 확실히 찾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도 막 열심히 할 때는 지금 당장 생각으로는 또 이게 다 또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바뀔 수도 있지만 너무 열심히 했고 나 이거 밴드맨 돼가지고 진짜 막 락스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사실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는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잖아요. 근데 그럼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란 얘기가 아니고 그냥 내 환경에서 재밌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전공 경제학이니까 어디 취직했는데 취직하고 끝나고 계속 음악 할 수 있는 거고 연습실 하나 받아가지고 작업실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끝나고 신나게 작업하면서 인생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어떤 틀 안에 갇히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한계를 두는 순간 재미가 없어지고 약간 더 우울해지는구나를 이번에 진짜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사실 올해는 2년마다 해외여행 가는 게 목표라서 올해도 사실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못 갔거든요. 못 가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막 국내 여행도 못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확실히 느껴지는 게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하고 싶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서 후회한 적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거든요. 그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저랑 비슷한 게 몇 가지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미식축구가 없으면 뭐지? 그리고 이제 인지님이랑 저랑은 좀 오랫동안 SNS 플랫폼에서 제 2의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래 삶보다는 저희 둘은 거기에 좀 더 많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의 보였던 모습이 전부였던 것 같고 거기에 또 올릴 게 없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번에 한 2주 비공개했는데 네, 세상에서 너무 좋던데. 그 얘기도 그래서 하려고 아예 그랬는데 덮으려고 지금 아예 지울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인주님이랑 2주 전에 만났을 때 제가 태그를 하려고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계정이 되게 인스타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같이 대외 활동을 했는데 인스타가 없어져가지고 형 저 차단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쉬고 싶어서 비활성화라고 뭐 있더라고. 처음에 봤는데 그게 인스타에서 설정해서 하면은 아예 없는 것처럼 검색도 안 되고 비화를 하면 없어지는 건가요 계정이? 아니야 그냥
내가 다시 로그인하면 다시 생기는데 그 전까지는 태그도 안 되고 없어지고 아예 그냥 인스타 세상에서 없어지는 건데 저 원래 SNS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밴드를 해야 돼서 한 거지. 진심으로. 나는 군대 제대하기 전까지도 그러니까 그땐 페이스북이었으니까 네. 페이스북 하면은 글이 1년에 한 개? 아. 누구 제대할 때 제대 축하한다 뭐 생일 축하한다 이런 거 네. 그런 거밖에 없어요. SNS 진짜 귀찮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고 너무 좋았던 게 주변에 좋은 사람 많아졌잖아요. 네. 이게 뭐 SNS 활동도 하고 뭐 어떤 앰베서더도 하고 하면서 활동하면서 주변에 막 대단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재밌는 사람도 있고 막 활동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이 좋은 건 맞지만 각자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되게 많이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그냥 아는 사람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친구들은 이게 막 뭐 없어도 돼 이런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의 일상을 매일매일 보지 않아도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 안 하는 시간에 저한테 집중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번에 AC/DC 신발 나왔잖아. 예. 그거 하면서 AC/DC 하면서 AC/DC 노래나 들어볼까 하고 노래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그 시간에 인스타그램 했을 거거든. 누구 스토리 구경하고 나 뭐 올려야 되지? 아 애들 열심히 올리네. 나 올려야 되나? 이 고민했을 텐데 저는 원래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지금 또 이제 코로나가 격상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인스타 활동 시간도 저도 평소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 3일 전에 인스타를 한번 지웠는데 뭐 몇 개 올려야 돼서 다시 깔긴 했는데 저도 그걸 느꼈어요. 아 내가 이만큼 시간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었구나. 막상 끊어보니까 시간이 남고 해보고 싶은 게 너무 이게 창의력으로 이렇게 창의성 있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SNS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하고 싶긴 한데 근데 맨날 보는데 잘하는 것 같아.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 내 생각보다 더 잘해. 내가 아는 김수민은 이런 건 못할 줄 알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반대로. 네. 칭찬인가 아닌가. 또 이제 그 인스타 SNS 조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또 타이틀이 없어지고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대치도 있을 거고 올릴 때마다 사실 이제 사람들은 팔로워 늘어서 좋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늘어서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막 내가 뭐 하나 스토리 올렸다가 맨날 지워요. 아 이걸로 인해서 뭐 좀 이미지가 막 달라질까 하고 지우고 그게 더 스트레스 받았고 저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거의 매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한 번 끊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그러면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안 하면 되잖아. 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그거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네. 사실 이게 미식축구나 밴드 시장이나 너무 작은 씬이라서 저희가 근데 그 밴드 장르를 소개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밴드 힘들다고 했는데 무슨 밴드인지 한번 좀 많이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어떤 밴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펑크라고 하면 사실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서 펑크. 외국에서는 펑크락 하면은 바로 다 알죠. 아는데 네. 펑크락이라는 밴드 장르를 하고 있고 락 밴드죠. 근데 이제 사실 펑크가 베이스인데 펑크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펑크락 하면서도 약간 초반에 냈던 음악은 감성적인 음악도 있고 몽환적인 음악도 있고 약간 넬 같은 음악이라고 할까? 이해하기 쉽게 네. 넬 같은 음악도 있고 뭐 크라잉 넛 노브레인 아니면 레이지본 같이 진짜 신나는 스카펑크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오프닝 보면 그 골드핑거의 슈퍼맨 나오거든. 네. 그런 것처럼 스카펑크도 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오프닝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게 진짜 세계에서 진짜 유명한 스카펑크 곡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 OST로만 알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음악 하고 신나게 뛰고 그냥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게 즐겁게 사람들이 그냥 그 순간에는 즐겁게 우리가 가사를 보면은 맨날 놀자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얘기 하면서도 즐겁게 약간 이런 걸 베이스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밴드. 그 제가 잘은 모르지만 펑크락 그래서 앞에 그 펑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철없는 애송이 뭐 그런 그렇게도. 느낌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펑크가 그래서 이제 감성적인 것도 가능하고 그냥 감정대로 노는 뭔가 그런 쉽지 네. 약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펑크락은 애초에 50년대, 60년대 이렇게 섹스 피스톨즈 나오고 할 때 너무 재즈가 어려우니까 야씨 Do It Yourself 할 수 있는 음악 하자 해가지고 코드 3개로 만들었던 음악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이 펑크락이에요. 그러니까 펑크가 애초에 미국에서는 펑크한 애들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약간 철없거나 뭐 맨날 놀러 다니거나 네. 좀 인생 대충 막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극으로 간 욜로잖아. 네. 인생 막 사는 애들이잖아. 약간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대충 Do It Yourself 해가지고 그냥 재밌게 놀자 해가지고 만든 음악인데 그래서 옛날에 막 랜시드 이런 애 모르나? 잘 모르겠어요. 진짜 유명한 펑크였는데 그린데이랑 이런 애들 친구인데 그린데이. 진짜로 계속 달리는 펑크 음악 들으면은 엄청 간단하고 할 수 있는 건 관객이 어이 막 이런 거 하거나 같이 그린데이 밴드 봐도 같이 막 뛰어놀고 이런 거밖에 안 하니까 그런 간단한 음악 뭐 그런 거라서 음악적으로 어렵다라기보다는 사실 밴드 그 기타랑 베이스랑 드럼이랑 그 심벌이 너무 한국 사람들한테 시끄럽다고 느껴지나 봐.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익숙해지면은 음악적인 부분에서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장르 제한이 없어. Do It Yourself니까 모관적인 노래도 있고 피아노로 연주하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밴드도 있고 뛰어노는 것도 있고 약간 그런 식. 처음 그러니까 그런 마이너 장르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다 아는 그 바이브를 아는 느낌이었거든요. 다 같이 잘 뛰어놀고 막 재밌게 하는데 처음부터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아까는 그러니까 펑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저런 음악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는 펑크 밴드 같지가 좀 않았어요. 네. 우리가 완전 펑크가 사실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모 락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 MCR이나 약간 그런 진짜 중이병 걸린 약간 그런 느낌이야. 네. 가사도 막 사랑 막 지옥 막 죽음 막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약간 그런 음악도 있는데 그것도 펑크랑 좀 친하거든요. 펑크로 이모셔널한 걸 펑크로 표현하기도 하고 사실 MCR도 펑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많이 가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처음에 했을 때는 막 많지 않았는데 한국도 서울에서는 홍대 기준이죠. 홍대에도 공연장이 한 10개 정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공연을 하고 우리는 이제 음악을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밴드를 했던 게 아니니까 공연장에 하나하나씩 컨택을 해요. 저희 공연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러면 이제 뭐 했을 때 15년에 지금은 없어진 공연장인데 월요일 공연을 줘. 월요일에 누가 와? 아무도 진짜로 또, 네. 같이 하는 밴드가 뭐 3팀이면은 밴드 말고 아무도 없었던 적도 있어. 가면 또 이게 문화 자체가 술도 좀 마셔야 되고 하는데 월요일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일요일에 다 놀고 월요일에 누가 안 오죠. 월요일에 하고 조금 잘하는 것 같아. 그럼 화요일로 넘어. 수, 목, 금, 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주말에 공연을 하게 되는데 막 그렇게 하니까 그때도 사람이 없었어요. 주말 공연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많지 않을까? 진짜 기대하고 공연을 갔는데 없더라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별거 없구나 생각하고서 계속 뭐 이런저런 또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펑크 밴드가 또 있는 거야. 그때까지는 몰랐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느낀 게 밴드하고 한 1년 넘어서 펑크 밴드다 이렇게 막 보고서 봤던 건데 그렇게 하고 계속 펑크 밴드들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 밴드 하면서의 목표가 뭐였냐면 어제 한 공연보다 오늘 한 공연이 좋아야 된다. 그 하루 사이에라도 발전이 있어야 된다. 다음 공연에서는 어제 그 전에 했던 공연보다 발전을 해야 된다였거든요. 계속 늘어야 된다. 왜냐면 저는 음악을 했던 것도 아니고 펑크락을 오래 했던 것도 아니니까 좀 계속 개인적으로 아쉬운 플레이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계속 늘어야지만 그게 따라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뭐 주변에 불러주는 펑크 밴드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고 그 FF는 17년 8월에 오디션을 봤다가 오디션 보면 평일 공연 주거든요. 수요일 목요일 FF. 홍대 FF라는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서는 오디션 보겠다라고 공연장에 얘기를 하면은 수요일 목요일 이런 공연을 줘요. 그러면 그때 잘하거나 사람이 많이 오면
그 주말로 금방 쏙 들어가요. 뭐 근데 17년 8월에 공연했을 때 평일에 하고 그 뒤로는 안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별로였던 거지. 네.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랬는데 그렇게 뭐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드러머가 바뀌기도 하고 해서 한 1년 있다가 18년 8월쯤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다시 평일 오디션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나서 주말 한번 불러줬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말에서 되게 자주 공연을 하게 된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연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는 신나는 음악을 하는데 그게 펑크락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스케이트보드 타는 애들이 스케이트 반바지에 그냥 간단한 반팔티에 스케이트 펑크처럼 약간 그냥 힙하게 즐기는 그런 펑크가 네네네. 있고 모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죽 자켓에 닭뼈슬 머리에 체인 그 크라잉넛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헤비한 펑크락이 있는데 저희는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 스케이트 펑크거든요. 그래서 스케이트나 이런 애들이 편하게 즐길 수 이지 펑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괜찮았나 봐. 그래서 막 뭐 잔나비나 다른 밴드를 좋아하시던 네네네. 약간 말랑말랑한 밴드를 좋아하시던 분들도 네.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는 그런 애들은 또 사실 보면은 심플 플랜 네네네. 이런 애들 보면은 다 지금은 되게 이제 연식이 차셔서 나이가 많으셔서 좀 그렇지만 다 겁나 힙하고 약간 스케이트보드처럼 맨날 입고 날라다녔죠. 맨날 네. 다 반바지에 대충 바지 체인에 그 네. 반스 신고 네네. 니시 신고 뛰어다니는 애들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주변 처음 보는 분들이 거부감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팬들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모았던 것 같아. 우리가 막 따로 막 한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공연 공지해야 되고 하니까 SNS로 이제 계속 연락하고 막 포스터 올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윤주님 주변 분들도 많이 그럴 텐데 사실 그 윤주님 SNS 보기 전에는 한국에 펑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주님이 그 장르에 있어서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은데 또 그러한 책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SNS를 안 하면 펑크는 좀 다시 또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저도 이제 미식축구를 생각하면 뭐 선배들이 들었을 때 건방지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안 알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쉬어버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나는 그 잠원 한강공원에 네. 그러니까 럭비구장이긴 하지만 네. 럭비구장이 있는지도 몰랐고 한강공원에 무슨 야 럭비도 할 수 있고 미식축구도 할 수 있고 일단은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데가 있어? 그랬는데 수민이 하는 거 보면서 알게 되고 확실히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좀 진짜 건방진 게 20년 30년 하고 진짜 1세대 펑크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그런 진짜 멋진 분들이랑 같이 공연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이랑 같이 뭐 녹음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리스펙하고 그 깊이는 제가 아직까지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는데도 Do It Yourself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네. 또 한국 펑크는 사실 이게 좀 정치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다 그러는 음악이 그렇죠. 락 자체가 원래 이제 그 시위 겸 많이 했었고 본인의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의사 표출을 할 때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진보인 분들도 되게 많고 하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려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 확실히 약간 요 아까 너무 이분법적으로 설명해서 이게 완벽하진 않은데 가죽 자켓과 스케이트보드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면 가죽 자켓에 좀 더 가까운 음악을 한단 말이에요. 좀 더 무겁고 이게 막 힘있고 막 약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끄럽고 무서울 수 있는 약간 그런 음악을 하는데 막 거기 가면은 막 진짜 막 장난 아니에요. 타투는 진짜 온몸에 타투하고 머리에도 타투하고 막 코 뚫고 귀 뚫고 막 혀 자르고 이런 사람 다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땐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네네네. 사실 한국에서만 너무 어색해서 그렇지 외국에서는 그게 그 나쁜 애들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데 그게 아직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음악 하시는 펑크 하시는 선배님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좀 나는 듣기 너무 좋은데 내가 추천해주면 되게 거부감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되게 사실 근데 제가 잘했냐라고 생각하면 잘 못한 것 같긴 한데 그걸 하고 싶었어요. 이 일반인들이 간단한 락 음악을 듣다가 사실 10cm도 공연 가면은 락으로 이렇게 밴드로 이게 구성으로 밴드 셋 공연할 거예요. 그죠? 10cm도 할 거고 잔나비도 밴드 셋이고 네네네. 혁오도 밴드 셋이잖아요. 그럼 걔네도 혁오도 사실 뭐 시티팝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약간 락적인 요소도 있고 오버드라이브도 걸고 디스토션도 걸고 약간 빡세게 음악 할 때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약간 우리 한 이지 펑크 듣고 우리 같은 약간 즐거운데 조금 빡센 음악 듣고
하다 보면 더 이쪽까지도 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더 빡센 펑크나 아니면 메탈이나 뭐 하드코어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관심을 가지게끔 해주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이었잖아요.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건 밴드 생각은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거였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네.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포기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해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막 그리고 또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밴드 시장이 너무 힘드니까 다들 막 일하면서 밴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생각을 모으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제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너무 그 음악적인 그런 음악이나 아니면은 제 그릇이 너무 작아서 아직까지는 그런 데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SNS를 진짜 열심히 했던 것도 있는데 하면서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데 주변 친구들이나 뭐 만났던 사람들이나 다 그걸 열심히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또 그 친구들이 받으니까 그건 또 다시 스트레스가 저한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거 신경 쓰면서 하고 있죠. 근데 맞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 그러니까 밴드를 하면서 그게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진짜로 활성화되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뭔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할 게 없으니까. 근데 또 그 퀄리티는 이제는 좀 보장을 해주고 싶어서 막 올릴 수는 없고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진짜. 뭐 풋볼도 마찬가지고 밴드도 마찬가지로 팀이니까 네. 모든 팀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팀원의 생각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진짜 부족하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음악을 오랫동안 즐겼지만 열심히 했던 건 아니라서 깊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아까 못하는 걸 보여주기 싫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아마 전문가들이나 뭐 음악을 되게 오래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깊이가 부족한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밴드를 하면서 비즈니스에 신경 쓰고 외형에 신경 쓰고 뭐 퍼포먼스나 모션이나 팬들한테 이제 해주는 거에 신경 쓰고 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게 생각 많이 했는데 우리 기타 치는 친구는 어릴 때 뉴질랜드 살았고 MTV를 보면서 멋있는데 해가지고 밴드 락스타를 해야겠다. 네네네. 락스타를 해야겠다 하면서 그 뉴질랜드에서 초등학교 때 막 살면서 그 애들 다 스케이트보드 타고 학교 가잖아. 그렇죠. 우리는 자전거 타고 가는데 걔네 그 평지에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걸 보면서 MTV 막 에이블 라빈 보면서 뛰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걔는 그때부터 했던 음악적인 깊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가 너무 나서 뭐라고 해야 돼? 운동을 늦게 시작하면 일찍 시작한 사람이 처음에 배웠던 그걸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든 것처럼 그렇죠. 저도 이제 미식축구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기타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내가 아무리 죽어라 해도 애초에 죽어라 할 수도 없어요. 제 성격에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정도는 못 가니까 그럼 내가 이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를 더 채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언젠간 그게 들통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보는데 요즘에 또 할 거 없으니까 프로그램도 음악 프로그램 진짜 많잖아요. 네. 다 많이 보는데 아무리 힘들다 해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한 게 그런 걸 왜 다른 약간 옆에 있는 가지를 신경 쓰는 것도 좋은데 몸통을 확실히 많이 해야겠다 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핑계라면 핑계인데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아서 그 곁가지를 신경 쓰는 사람들까지 챙겨줄 그건 없으니까 이 메인스트림에서 하려면은 진짜 기본을 진짜 잘하고서 생각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을 잘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본을 안 하고 잘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SNS 이런 것도 사실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그거 가지고 막 이게 트러블도 좀 있고 스트레스를 막 받으니까 안 해야겠다. 요즘에는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 다 하고
어떤 비즈니스적인 것들 다 처리하고 나서 그냥 딱 닫아버리고 제 거에만 신경 썼던 거죠. 그 저도 이제 주변에서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미식축구로 SNS를 하고 뭐 저 혼자서 거의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저도 뭐 미식축구를 우리나라에서 일찍 시작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도 늦게 시작을 했고 실력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근데 SNS에 맨날 저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초반에는 되게 안 좋아하고 뭐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사진만 찍으러 가는 애네.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또 인정을 받았어요. 아 너가 이런 걸 해줘야 우리가 그래도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좀 보여줄 수가 있구나 이런 얘기는 좀 듣긴 했는데 요새는 제가 반대로 그거에 대한 회의감이 좀 많이 느꼈어요. 내가 여기 이런 광고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실력이 너무 부족한데 내가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냥 스스로 그냥 맞아, 광고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 100% 이 선수가 했을 때 훨씬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여기서 기회를 망쳐버린 것 같고 중간다리 역할이라고 하지만 축구 별거 없네. 이거를 제가 그 스파이더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근데 스파이더에서 뭐 달리기 그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종목별로 이 무슨 종목 선수 때 무슨 선수 해가지고 달리는 경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엘리트도 아니고 그냥 진짜 취미로 시작을 하는 건데 거기서 월등한 너무 차이가 크게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했는데 그 두 번째 뛰었을 때가 아마 그 영상이 유튜브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건 너무 싫어가지고 스스로 보진 않았는데 거기서 가장 큰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큰데 자리를 잡았을 때 내 인준이 말씀하셨던 그 몸통 그 단단한 코어가 없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구나. 그 뒤에는 조금 더 실력 향상을 위해서 더 신경 쓰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냥 그것보다는 비즈니스맨인 것 같아서 내가 비즈니스맨인가 아니면 운동 선수인가 이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옆에서 누가 잡아줄 수 있을 정도로 메이저급도 아니라서 그냥 그 얘기 너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못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네가 비즈니스맨이야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느끼기에 너무 아쉬운 거니까 타이틀을 달아놓고 그래버리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진짜 느끼는 게 내가 사실 많이 얘기했어요. 저도 팀원들하고 맨날 형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이거 더 해줘야 돼 이랬는데 알겠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연습을 하는 데 10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다른 비즈니스를 그걸 처리하려고 하면 3시간만 필요해요. 그러면 일단 3시간 이거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쓴 시간 플러스 체력이 있으니까 그 남은 시간에 다 음악 연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는 제 성격인데 그만큼 노력을 해서 비즈니스의 어떤 문제들을 처리했잖아요. 뭐 서류 작업이나 이런 걸 했으니까 그만큼 또 보상이 필요했어요. 리워드가 필요해서 그 시간에 뭐 진짜 조금이라도 뭐 책을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뭐야 잔다든지 이런 시간을 또 가지니까 또 이거 음악적인 시간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게 반복돼가지고 왜냐면은 밴드 하면서 제가 그걸 제일 잘하니까 뭐 서류 작업이나 어떤 뭐 SNS나 뭐 이런 걸 다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할 일이 너무 많고 그걸 또 안 할 수는 없고 안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와서는 사실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밴드 하면서 그냥 포스터만 올려도 우리가 진짜 잘하면 조금씩 사람들이 왔을 건데 그쵸. 그래도 내가 약간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더 멋지게 보이기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어차피 실력이 5밖에 안 되는데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7, 8로 보일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데 집중하고 좀 대충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약간 그런 결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SNS도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올릴 수 있는 게 없고 뭐 올려봤자 어차피 계속 똑같은 걸 또 반복하게 되고 그냥 같은 얘기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분명히 어떤 내가
채울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하지 않으면서 다른 걸 하면 채워지겠더라고요. 그래서 SNS 닫고 닫아봐요. 할 거 다 하고 해야 되는 것만 다 하고 한번 닫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SNS 때문에 고민이었다 하고 듣고 계셨다면 한 번씩 닫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그게 근데 또 막 뭐만 하면 닫아도 조금 사람들이 볼 때는 얘는 맨날 닫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던데. 그래서 뭐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서 다시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한 2주 3주 쉬니까 2주 3주 SNS 생각이 안 나요. 아 인스타 해야지 이런 생각이 진짜 안 나요. 이게 막 내가 과장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별거 아무것도 안 할 때 사실 요즘에는 넷플릭스 이런 거 진짜 잘 돼 있으니까 볼 거 되게 많잖아요.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근데 그게 옛날처럼 그냥 킬링 타임이 아니고 진짜 좋은 퀄리티의 뭐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 요즘에 저 F1 다큐멘터리 보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은 SNS 안 해도 돼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하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됐어요. 그래서 진짜 궁금하면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 친구들은, 주변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그런 주변 사람들이 뭐 하지? 얘 여행 갔네? 나도 여행 가고 싶다, 부럽다. 아니면은 얘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생각 들게 괜히 그런 거 맨날 보는 것보다 내가 더 재밌는 거 하는 게 확실히 더 내가 좀 더 이게 뭐 음악적인 부분에 도움은 아니겠지만 내가 좀 더 단단해지는 약간 그런 거. 전 그 남들이 잘 몰랐던 그 마이너 음악 장르 그 펑크락을 하시면서 좀 재밌는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지? 사실 이게 저희는 남들 모르게 일본 투어도 3번 갔다 오고 대만도 갔다 오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 하면서는 이게 마이너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외국의 진짜 멋진 펑크 밴드들도 보고 막 하니까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열심히 하면 이걸 메이저로 가져올 수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리고 그 펑크 2장르 있다고 했잖아요. 스케이트 느낌 나고 가죽 자켓 입고 그래서 스케이트 느낌 나는 음악으로 계속 잘하면 충분히 여기 대중들한테도 먹힌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한국에서는 뭐 이제 애초에 그 공연할 때 뭐 그런 거 말고는 대단한 에피소드는 없고 그런 건 좀 있죠. 막 이제 무슨 밴드야 하면 펑크 밴드야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면 크라잉넛 노브레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거 오프닝 가져와가지고 이런 음악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고 저희 이제 일본 투어나 이런 대만 투어 이런 거 가잖아요. 근데 투어를 가면 저희 라이브 하우스 투어를 가는 거니까 공연장에 이제 컨택해가지고 이제 잡아서 가요. 미리 부킹을 해서 공연을 잡아가지고 가는데 일본어를 못한 채로 공연을 갔어요. 우리 아무도 일본어 못했고 우리 기타 치는 친구는 일본을 가본 적도 없었어요. 둘 다. 세 명이 3인조일 때 갔었는데 둘 다 일본을 가본 적이 없고 저만 한 2번 가봤는데 저는 일본어를 진짜 못하고 그래가지고 막 갔는데 할 수 있는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일본은 공연 하기 전에 리허설 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인사를 해요. 리허설을 하기 전에 오늘은 공연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공연장 매니저 누구입니다. 오늘 엔지니어 누구입니다. 뭐 얘기하고 밴드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 막 소개하고 하거든요. 뭐 알아들어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영어 발음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쵸.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 일본식 영어 발음을 외워야지 이해가 되지. 예를 들어서 걔네 정글 이런 것도 장구루 이렇게 하거나 뭐 맥도날드 마크도날드 이렇게 하고 걔네 그것도 스타벅스도 스타바 여기까지만 해요. 스타벅스라고 스타바쿠스 이렇게 안 하고 스타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겠네요. 파티피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파리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파리피. 지네들 다 줄여놔가지고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공연 끝나고 이제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영어 단어면 알지 않을까 싶어서 막 예를 들어서 막 뭐 지금 그 딱 단어가 생각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제 무조건 알 것 같다고 생각하는 뭐 레코딩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은 걔네만의 다른
다 방식으로 그 단어를 영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진짜 재밌고 한국이랑 다르게 아까 그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도 인사하는 것도 재밌는데 끝나고 나면은 그 팀들도 그 공연장에서 뭘 마시면서 얘기를 해요. 그 한국은 공연장이라는 걸로 등록을 하는데 거기는 음식점으로 등록을 해요. 공연장을. 네.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무조건 음료수를 하나씩 먹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뭘 먹는데 공연을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공연장이 라이브 공연장이 공연장으로 하면은 세금이 비싸다 했나 규정이 어렵다 했나 그래가지고 다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너 음식 먹는데 공연 제공해주는 약간 그런 시스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음료수를 사 먹어야 돼요. 약간 그런 식이에요. 막 대단한 공연을 열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갔는데 못 알아듣는데 음료수를 바로 오래요. 그래서 바로 갔는데 음료수 콜로래. 주는 줄 알았지. 공연하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음료수 준다니까 닥터페퍼 주세요 막 얘기하고 맥주 주세요 이랬는데 돈 달라 그래가지고 당황했던 것도 좀 있고.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절대 그런 있을 수 없는 거기만의 일이잖아요. 게스트를 초대해놓고 음료수를 거기만의 그거였어요. 그 공연하는 팀이 입장료를 내는 방식도 있어요. 입장료를 내고 예를 들어서 그 팀 공연장 갈 때 FF 왔을 때 누구 보러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앞에서 입구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떤 밴드 보러 오셨어요? 네, 물어봤던 것 같은데 누구 보러 오셨어요? 그러면 어떤 밴드 보러 오셨어요? 하는 우리 밴드를 보러 왔다고 한 애들이 몇 명 이상 되면은 그 돈을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하거나 막 그런 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본어 못할 때 갔을 땐 되게 당황했던 적도 있고 밴드 하면서는 그런 게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겪어볼 수 없으니까. 또 나라별로 그 문화 차이도 다 있을 거고. 그래서 대만은 공연장 아니고 페스티벌이라서 좀 신기했는데 대만은 또 저희 갔을 때는 거기 캠핑장에서 하는 페스티벌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가는데 대만은 택시비가 진짜 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1시간 넘게 가야 되는데 택시 타고 가는데 막 5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1시간 가는데 우리 홍대에서 건대 가면 20분 가는데 2만 원 나오잖아요. 1시간 가는데 진짜 그러니까 산골짜기 어디 막 이렇게 도를 넘어서 막 이렇게 가는데 막 가가지고 캠핑장에 갔는데도 얼마 안 비싸고 막 가서 막 공연 다 하면 걔네 막 신나서 걔네 꼬치구이 주고 막 이랬었는데 대만은 그런 게 재밌었고 일본에서는 처음에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자기들만의 시스템이 확실히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뭐 그런 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겪으시면서 또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아쉬운 것도 많을 거고 이제 인주님께서 직접 거기에 좀 더 키워보고 싶은 것들도 많을 텐데 그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 펑크 락에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밴드로 이제 하게 되면은 진짜로 사람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음악이 지금도 우리는 그런 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음악을 하게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진짜 즐길 수 있는 음악 그냥. 근데 그런 밴드적인 목표 말고도 사실 했으면 좋겠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펑크락이 좋아하는 하고 싶은 장르 중에는 두 번째 순위였다고 치면 저는 내일 같은 음악이나 이런 걸로 노래 이런 것도 하고 싶었거든요. 좀 몽환적이고 막 감성적이고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어려웠던 게 일단은 1차적으로 제 노래를 누구한테 들려주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게 쑥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완성돼야지 제가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음악은 근데 완성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도 아쉽잖아요. 그렇죠. 진짜 제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쉽고 막 그런 것처럼 누가 막 몸 열심히 만들어서 멋있다고 해도 자기는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보이는 것처럼 계속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들이 좋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쉬워서 창피해서 못 보여주겠다고 쑥스러워서. 그래서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좀 쉬고 하면서 지금 뭐 곡도 써보고 이렇게 저렇게 스케치도 해보고 옛날에 했던 것도 고쳐보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개인 싱글. 네 앨범을 한번 내보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 너무 크게 잡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너무 채찍질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제가 이랬는데 혹시라도 뭐 사정이 안 되고 환경이 바뀌고 제 생각이 바뀌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직장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정도는 해보고 싶어요. 사실 못할 것도 아니고 저만 한다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그 정도. 제 개인 네, 앨범을 하나.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제 얘기를 하는 네 앨범을 하나 내보는 게 목표. 네 그거 진짜 해보고 싶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 뭔가 노래가 엄청 깊을 것 같아요. 내용들도 많을 것 같고 생각들이 다 담겨서 쉽게 써야 되는데 또 성격상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맞아 그렇게 안 어렵더라고요. 내공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기사 친구는 자판기거든. 그 음악 자판기라고 해요. 우리가 맨날 그냥 띵 누르면 나온다고. 나오는. 형 나 노래 써올게 하면 다음 주에 써와요. 이게 돼 이랬는데 형 이거 괜찮지?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거든. 그래서 그 자판기가 하나 있는데 그 자판기를 보고 내가 비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천천히 해가지고 언젠가 하나 내보고 싶다. 뭐 이 정도. 요즘에는 음악 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뭐 때문에. 사운드클라우드 이런 데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고 실제로 멜론 이런 데 등록하는 것도 멜론도.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되는 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제 인스타도 곧 닫을 예정이니까 만약에 그 싱글이 하나 나왔다 하면 저희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때 되면 해야 되니까 인스타그램 하고 여기 하면 하지 않을까. 인스타 계정이랑 유튜브 채널 있으시면 거기 한번 소개를 해주면 저희가 밑에다 이렇게 달아드릴게요.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사실 처음에는 음악 커버, 노래 커버, 베이스 커버 이런 것만 했는데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커버 말고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유튜브는 처음에 지금은 너무 약간 금전적인 그런 게 너무 많이 개입돼 있지만 처음에는 진짜 네 채널이었잖아요. 네 TV 채널 이거였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뭐 너무 네 채널의 그 아이덴티티가 너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해도 제가 하고 싶은 걸 올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 이제 구독자 100명 넘었나. 이 한국 친구들한테는 소개를 안 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걔네는 그냥 해주잖아요. 네. 구독은 어렵지 않으니까 서브스크라이브가 버튼 누르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냥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구독자 뻥튀기 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는 뻥튀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 200명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뻥튀기가 애초에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보단 조회수가 중요한데 조회수는 막 그렇게 조회수 이렇게 보면은 또 너무 금전적인 문제로 가니까 못 올리게 되더라고요. 아쉬워서 영상을 더 잘하고 싶고 더 노래 잘하고 싶고 이래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제 브이로그도 올리고 제 일상도 올리고 뭐 나중에 뭐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올릴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올리는 채널이 있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하는 것도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와서 한번 구경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채널명이 어떻게 되죠? 채널은 인준인데 INJUN 하고 한글로도 인준을 써야 돼요. 왜냐면 아이돌 중에 인준이라고 있어서 그 둘 다 안 적으면 안 나와요. 인준, 영어로 인준, 그리고 한국말로 인준. 그리고 그 인스타가 홀리컬 제이인데 네. 그 슬래시하고 홀리컬 제이도 적어놓긴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죠.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준비 안 된 채로 와서 진짜 아무 얘기나 해가지고 네, 아무 얘기나 하라 그랬거든요. 네, 진짜 근데, 아무 얘기나 하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맥락이 없는 얘기만 해서 이게 그러니까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래도 다 같이 그냥 혹시 들어주시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사실 이거 듣고 안 듣고는 저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거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재밌게 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거 주말에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눈치 안 보면서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이 지금 시간 좀 많은 틈을 타서 자기 자신을 좀 더 다시 찾는 시간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 운동밖에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것들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좀 느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조금 내려놓고 다시 재정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무리는 여기서 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